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지금 컨테이너 부분에 도어가 움직이고 있죠. 퓨전 360의 기능인 조립과 동작의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숫자 6번 누르면 내부가 안 보이는 모드로 바뀝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했었던 현대 엑시언트 차량이고요. 이런 단순한 동작 애니메이션은 3D 그래픽상의 그런 그래픽적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뒤쪽으로 좀 돌려보고요. 컨트롤 숫자 5번을 누르면 내부를 볼 수 있죠. 이것을 파츠별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동작했을 때 파츠가 움직이면서 긁히는 데가 없는지, 간섭되는 데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런 것 확인하면서 공차도 주게 됩니다. 퓨전 360의 조립 기능을 전혀 모르신다는 가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츠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립 형태를 만들 건데요. 이게 스케치 단계에서 기획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선 가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을 쭉 보여드릴 거니까 처음부터 쭉 보셔도 되고요. 그 컴포넌트 조립 구동계로 바로 넘어가실 분은 화면에 표시된 시간으로 점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해볼게요. 스케치 고르시고 평면을 골랐습니다. 일단 뭐 사각형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E 누르면 익스트루더. 그 다음에 이제 조립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사각형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위쪽 면에다 그리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릴게요. 조금 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 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더 하는데 요 밑까지 뚫어줄 거니까 거리를 객체로 놓고서 이 밑면을 선택하면 이 밑면까지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를 원형으로 만드는 게 낫겠네요. 여기를 동그란 면으로 해보겠습니다. 2.1 해서 여기 점 2개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끝에는 동그랗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 이런 파츠. 그리고 선택. E 눌러서 익스트루더인데 객체로 놓고 이 밑면까지 선택하면 딱 요 바닥에 맞게 이렇게 파츠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것을 잘라내지 않고 그냥 세 번째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은 지금 본체는 이렇게 사각형과 이런 모양이 겹쳐져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뚫려 있지가 않죠. 뭐 요 파츠를 조금만 이동할게요. 삐뚤어져 있으니까 뭐 한 요런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때 본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센터 잡고 뭐 한 이렇게 이동했다고 치죠. 자, 지금 제가 대충 움직였는데 요거 제 정중앙에 놓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거 보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여기다가 스케치 누르시고서 뭐 여기에 정중앙에 놓고 싶었다 그러면 이렇게 선 그리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 하나 그리시고 또 L 눌러서 또 선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참조선으로 바꾸시고 여기다가 점 하나 이렇게 찍으시면 되죠. 여기다가 교차되는 곳에 딱 놓으면 X자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스케치에도 스케치 작성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점을 이렇게 라운드 진 데서부터 쭉 뽑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잡히는 것이 이 원의 중심 축입니다. 이거는 퓨전 360이 이렇게 캐드 툴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줍니다. 이 라운드에서부터 선을 쭉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잡힙니다. 여기가 중심입니다. 이 원의 중심. 이렇게. 점이 여기 딱 찍혔죠.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이동 기능에서 본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동 기능 중에서 점대점 기능이 있습니다.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이동한다. 이걸 누르시고 요 포인트 고르시고 그 다음에 대상점 요 포인트를 고르시면
정확한 포인트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이 내부가 안 파여져 있으니까 부울린 기능으로 이 안쪽을 한번 파져 볼게요. 결합 누르시고 두 개의 본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잘라내기 선택하시고 공구 유지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 두 번째 파츠 빼면 이제 모양대로 이제 홀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볼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스케치 작성해서요. 원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센터가 잡혔습니다. 뭐 두께는 한 20mm? 네, 23mm? 네, 23mm. 그리고 익스트루드 눌러서 이렇게 이 부분을 관통하는 정도의 두께 깊이로 50 할까요? 50? 마이너스 50이네. 마이너스 50. 네, 여기까지 뚫겠습니다. 근데 저는 잘라내기 하지 않고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아까 이 스케치 부분 추가적으로 스케치 편집해서 뭐 볼트 머리 하나 만들죠. 외접 폴리곤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네, 요런 요 정도의 스케치를 넣었습니다. 18. 그래서 엔터. 그래서 이렇게 육각 헤드 만들었죠. 요 육각 헤드와 요 원형을 익스트루더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높이는 그냥 뭐 12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빼면 요런 그냥 볼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스케치 끄고 나사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산은 요거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서 그냥 만들어준 설정을 뭐 바꿀 수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모델링 댐으로 해서 크기 기억 그래서 확인. 이렇게 여기는 뭐 모서리만 필렛 주도록 하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필렛 한 3. 그리고 요거 두 개는 그냥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해서 접합으로 하고 공구 유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죠. 이 파츠가 여기 구멍을 뚫도록 할 텐데요. 컨트롤 5번 눌러서 속을 볼 수가 있죠. 이 볼트가 요 두 개의 본체를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합이지만 요 볼트를 뚫는 거니까 대상 본체 이렇게 선택됐죠. 그 다음에 공구 본체는 볼트죠. 그리고 공구는 유지하겠습니다. 볼트 빼면 이렇게 홀이 만들어져 있죠. 자, 이번에는 또 결합 누르시고 대상 본체, 공구 본체 잘라내기. 그러면 이렇게 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이 안쪽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Q 기능으로 대충 마이너스 0.2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더 공차를 주시면 볼트가 조립이 될 거예요. 실제 조립할 건 아니기 때문에 공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 파츠를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뭐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이 사각형 그냥 육면체라고 할게요. 육면체. 이건 볼트. 요거는 그냥 움직이는 파츠. 이 파츠만 이렇게 움직이는 식으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디가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죠. 이 조립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상단에 요 사각형 마크라는 것은 하나의 구성 요소라는 건데요. 이쪽 왼쪽을 보시면 항상 이렇게 보는 요 리스트가 있죠. 이거 다 닫아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하나의 사각형이 있고
요 밑에 쭈루룩 요런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 구성 요소에 요렇게 요런 데이터를 가진 3D 구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요걸 구성 요소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컴포넌트 요렇게 부릅니다.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원점을 이렇게 켜보시면 이 축에 이 원점을 기준으로 얼마큼 떨어지고 어느 정도 높이가 있고 이 퓨전 360이 그런 식으로 위치를 아마 기억하는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점을 기준으로 이 포인트와 포인트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구성 요소로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립품을 만들려면은 내가 움직이려는 파츠는 다른 구성 요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츠가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파츠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고 이 파츠의 원점이 움직이거나 회전해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눈에는 이 파츠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 원점이 이동하거나 회전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점이 회전하거나 움직인다고 하면 속해진 다른 파츠도 함께 돌기 때문에 구성 요소를 다르게 넣어야 가만히 있는 원점이 있고 회전하거나 움직이는 원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파츠의 구성 요소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들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컴포넌트 자체,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가 뭔지만 이해하면 뭐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파츠만 움직이게 할 거고 나머지는 움직이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파츠만 구성 요소를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요걸 움직이려고 하는 거니까 움직이는 파츠 선택하시고 오른 클릭. 그래서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여기 쪽을 보시면 여기서 3개였던 본체가 2개만 남았죠. 그리고 요 아래쪽 보시면은 본체가 이쪽으로 이동했죠. 이 보시면 요 사각형 마크는 컴포넌트를 의미합니다. 이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새로운 원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원점과 이 움직이는 파츠의 원점을 다르게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퓨전 360에서 컴포넌트라는 말을 쉽게 압축한다면 원점을 다르게 쓰는 본체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머릿속에 좀 남으실 것 같아요. 요 파츠를 시계추처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할 건데 여기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접합 요 메뉴에서 접합 메뉴로 쓰는 건데요. 접합을 눌렀습니다. 부품끼리 접합될 기준점을 정해주는데요. 이제 축이 될 부분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여기 원형이기 때문에 이쪽에 센터가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센터를 잡고 싶은데 여기 쪽에 이렇게 스냅을 이쪽에 이렇게 스냅을 잡고 싶은데 이 지금 나사산들이 자꾸 이렇게 선택이 돼서 선택하기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좀 이렇게 작게 보이면은 이렇게 막 선택이 혼돈되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라운드의 중심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깅 하다 보면은 지금 요 포인트이긴 한데 이게 지금 나사선하고 위치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각도를 틀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요 센터가 잡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 때는 막 이렇게 잡기가 어려워서 이상하다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보이는 각도를 조금 조정하시다가 이렇게 라운드를 잡으면 저기 이제 가운데 센터점 보이죠? 그쪽으로 마우스 이동하시면 이렇게 센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서 센터가 잡혔죠. 이제 첫 번째 센터 잡혔고요. 이제 두 번째 부품 이 기준이 될 이 두 번째 부품의 기준점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잡힌 센터는 지금 정면에서 보면은 요 볼트가 없는 요 나사산의 중심점에 잡혀 있는 거죠. 얘도 이쪽에 스냅을 걸고 싶은데 이게 자기 몸체에 없는 부분이라서 스냅이 안 걸리고 있죠. 이쪽에 스냅이 안 잡히는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위쪽에 있는 센터를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클릭. 밑에 짭의 스냅이 위쪽의 스냅하고 달라붙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 헤드 머리만큼 좀 위로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내려주고 싶을 때 보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축을 이런 식으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 맞추기가 어렵죠.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맞추고 싶은 면을 이렇게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간격 띄우기를 해서 보정을 해줍니다. 동작을 누르고 이제 움직임의 값을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최대 최소 누르시고 몇 도를 넣어볼까요? 한 20도? 한 30도 할까요? 30도? 한 40도? 네. 40도만큼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또 반대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0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시계추처럼 움직이죠. 이렇게 값을 주고 나면 이쪽에 접합이라는 폴더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설정했던 값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클릭하고 여기서 접합 애니메이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애니메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쪽에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만큼을 파주고 싶은데 이것을 설계로 파준다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ESC 누르면 동작이 멈춥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른 클릭하셔서 접합 구동을 누르면 수동으로 애니메이션 범위만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요 휠을 이렇게 돌리면 아까 입력한 만큼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인 상태에서 결합 기능을 쓰는 거죠. 위치 캡처, 대상 본체, 공구 본체 이렇게. 그리고 또 접합 구동을 누르시고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신 다음에 결합 누르시고 위치 캡처하시고 대상 본체, 공구 본체 확인. 그리고 또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로 돌려놓고 싶으시면 접합 구동하셔서 처음에 기본값이 0도였으니까 0도로 놓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오른 클릭하시고 접합 애니메이트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실제로 가능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것을 다 설계로 스케치해서 만드면 그 이미 만들어진 도면을 보고 만드는 건 쉬울 수 있지만 처음에 무언가를 계획할 때는 스케치부터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더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서 그 움직임을 범위를 정해주고 이렇게 파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간단한 오브젝트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누르시고 이 위쪽 면 이동했기 때문에 위치 캡처가 나왔던 거고요. 여기에 뭐 간단하게 화살표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사각형 이렇게 그리고 뭐 그냥 직선으로 요 라인의 중간 되면 삼각형이 뜨죠. 삼각형이 뜨면 중간점입니다. 네, 이렇게 가위 기능으로 필요 없는 라인 지우고요. 뭐 라인 이렇게 반 그려서 절반은 가위로 지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밀어 눌러서 밀어서는 요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이동하면 모양을 좀 바꿔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면들을 선택을 해서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그냥 사이즈도 제 맘대로 좀 더 크게 양쪽으로 놓으면은 두 방향 놓으면 위쪽도 좀 늘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요거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체는 지금 이 움직이지 않는 쪽 구성 요소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접합 부분에 접합 애니메이트를 하면 이게 따라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화살표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쪽 밑에 본체로 옮기면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쪽 움직이는 파츠 쪽에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접합 애니메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 잘 보시면 이 움직임이 실제로는 원점이 회전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 움직이는 파츠가 실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 원점이 회전을 해서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쪽 구성 요소에 있는 원점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뭐 추가적인 움직임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재현하는 것이라면 스케치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만 무언가 이제 자기가 구상해서 만들어낼 때는 이 스케치 그리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 작업이나 상상을 좀 방해하거나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저도 무슨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쉘로 뭐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뚫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뭐 두께는 뭐 한 5mm 할까요? 5mm? 네, 5mm짜리 구멍이 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요. 그냥 간편하게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을 골라서 뭐 이렇게 두께 1cm짜리 파츠를 만들고 뭐 요거를 이렇게 익스트루더 해서 간편하게 거리는 객체로 해서 여기 밑까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붙어 버렸으니까 접합하지 않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하면은 뭐 요런 이제 파츠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렇게 그 여닫을 수 있는 문처럼 여닫을 수 있는 도어를 만든다고 하면은 뭐 요쪽으로 요쪽 방향으로 열리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구조상으로는 이 바깥쪽에 연결부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지만 좀 뭔가 이 바깥 라인을 넘지 않게 만든다라는 한번 제안을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또 여기 아까 스케치 열어서 스케치 마지막 스케치 열어서 이 스케치를 편집을 하겠습니다. 편집을 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의 홀을 하나 만든다고 하고요. 이 라인을 따라서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직사각형 3점 중심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 라인에 맞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라운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에 2점1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르기 기능으로 이렇게 여기도 다 잘라버리죠. 이 라인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익스트루드 시키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이 부분을 객체로 뚫지 말고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육면체를 빼고 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하나의 파츠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결합 눌러서 요거랑 요거를 합치기 하고, 그리고 요 파츠는 이제 이름은 도어라고 하죠. 도어.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움직이게 하려면 이 도어랑 이 고정되는 파츠랑은 다른 컴포넌트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어 누르시고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도어 컴포넌트가 만들어졌죠. 조립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중심점 잡고 이 파츠에 또 중심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에 최대값 최소값을 줘볼게요. 최대 90도? 마이너스 90도로 가야 되네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열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 지금 회전 두 번째 회전이 만들어졌으니까 접합 애니메이트 눌러보면 접합 애니메이트 눌러도 움직여지지가 않죠. 이럴 때는 접합 편집을 누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보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 안 정해졌는데 이렇게 열리는 게 마이너스 90이고 이 최대값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최대가 0이고 이게 수치상으로는 최소가 0이어야 되는데 실제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 값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0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값이 움직임이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이제 0보다 낮은 수기 때문에 그 최대라는 말이라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도어 부품을 안 보이게 해도 여기가 지금 파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도어 부품을 이제 여기만큼 파줘야겠죠. 그래서 결합 누르시고 공구 본체 누르시고 이제 잘라내기, 공구 유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 도어를 빼도 지금 이런 파츠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내부 파츠는 일단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이 파츠는 제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고요. 여기는 뭐 간단히 뭐 핀이나 볼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돌았을 때 여기가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것을 쉽게 만들어 주려면 ESC 눌러서 멈춘 다음에요. 회전에 접합 구동을 누르면 수동으로 수치를 입력해 주거나 이렇게 입력한 값만큼 수동으로 움직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까지 왔을 때 마이너스 90도까지 왔을 때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다시 결합을 눌러주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위치 캡처 누르시고 본체와 툴 골라주고 확인. 이렇게 하면 도어를 안 보이게 하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라인만큼 파줬습니다. 이거를 처음 이렇게 하지 않고 스케치로 계산해서 만드는 것보다 지금처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좀 공학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되게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핀이 박히면 여기서 좀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중간 부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뭐 간단합니다. 뭐 여기 스케치 부분에 여기서 스케치 작성해서 요 라인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라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뭐 요 면을 두 방향으로 해서 뭐 요런 파츠 세 파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만들었죠? 이렇게 하고 도어를 결합 누르고 이 파츠를 이 파츠로 잘라내겠습니다. 그러면 도어 부분이 이렇게 파졌죠? 그리고 이 도어를 빼면 이제 이렇게 되고 스케치를 열어서 이 부분을 익스트루더로 이렇게 관통시키면 그리고 이제 접합 구동을 눌러서 수동으로 걸리적거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5번을 눌러서 내부를 볼 수도 있고요. 구성에서 끌기를 누르면 이렇게
드래그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트가 이만큼 파여 있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요소가 없죠. 이 본체와 이 본체를 결합으로 합쳐주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 도어를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실제 만들면은 이제 이런 데 공차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뭐 공차는 또 이제 프린터의 개인적인 설정이나 이런 뭐 레진이면 레진 노광의 두께도 있고 뭐 FDM이면 FDM의 또 오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공차 부분은 제가 좀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립과 애니메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면 뭔가 이렇게 열고 닫히거나 3D 프린팅을 하신다면 단순히 겉모양이 아니고 조립 관계를 넣어서 도어가 있거나 뭐가 움직이거나 이런 물체를 만드실 수가 있죠. 처음부터 스케치를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 이 정도만 알아도 일단은 저는 여러 가지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컴포넌트가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 옆에 있는 이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된 컴포넌트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고요. 여기서 구성 요소 끌기를 체크하시면 마우스 드래깅으로 그 움직임 준 것만큼 수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어 이렇게 누르시고 또 이렇게 그 움직임 준 대로 드래깅해서 상태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뭐가 이쪽에 뭐가 뭐 걸리는 게 있을지 체크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